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시. 이분들을 더 일찍 만났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더 오래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뭐든 더 맛있게 먹는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훈남 약사 정지연 푸드라이터, 철새미녀 이본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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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제 중복을 맞이해서 보양을 위한 식재료, 오늘 전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전복 최근에요. 그 동해 쪽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비가 이제 담수의 어떤 염분 농도를 떨어뜨려서 전복 키우시던 분들이 전복이 다 폐사했다. 네. 막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올해는 또 전복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맞아요. 원래 고급 식재료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고급 식재료가 된 겁니까? 이게 채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재료 자체에 뭐 영양 성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채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조선시대 때도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조선시대 때 이게 왕실에서나 이제 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물 속에서도요. 그 크랙이라고 그랬을 때 갈라진 틈 안에 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띄려고 손을 이렇게 대면 착 붙어가지고 네,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제 옛날에 장비도 없을 때,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백성들이 진상을 해야 되잖아요. 왕에게. 그래가지고, 예, 특히 이제 제주도 이런 데서는 난리가 났던 기록들이 있어요. 아, 해녀들이 또 이거 또 왕에게 진상하기 위한 일정한 양을 또 따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록에 보면요, 이거 진짜 못하겠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예 목을 매서 죽겠다. 막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전복 따러 갔던 사람들이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뭐 스쿠바 장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아요. 뭐가 좀 장비가 있어야지. 아니 조선시대에 물안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서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맞아요. 사랑받는 그런 보양식이 됐고, 네. 그리고 전복은요 사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요즘에는 양식을 하는 것도 뭐 환경에 좋다 안 좋다 막 논란이 많잖아요. 네. 전복은 사실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좋은 환경에 좋은 그런 방식으로 양식이 됩니다. 전복은요 옆에 다시마하고 미역을 함께 양식을 하고 그 먹이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전복 자체가 이제 뭐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거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전복이나 조개 이렇게 따오면 이렇게 미역 먹다가 잡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미역이 네. 삐죽 나와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해양의 어떤 환경도 같이 살리면서 키울 수 있는 거다. 얘들이 미역이나 다시마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그거를 따로 이렇게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양식을 함께 하면 양식을 함께한다. 네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그 바닷가가 백화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 중에 큰 게 이제 불가사리하고 이제 성게가 너무 많이 네. 지금 풀려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전복은 오히려 해양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산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물어봐 달래요. 이 전복 중에 들어가는 전복 있잖아요. 네. 너무 작게 썰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뿔소라다, 네. 전복이다. 이게 사실은 저도 바닷가 다니면서 먹어보는데 소라하고 뿔소라 같이 이렇게 딱딱한 소라하고 그렇죠. 전복하고 썰어놓고 먹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있거든요. 약간 식감이 그렇죠. 네. 근데 뿔소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이렇게 삶거나 데쳤을 때 아예 속살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거의 다 똑똑해요. 식감을 보면, 자른 식감을 보면. 맞아요. 이게 딱딱해요. 그렇죠. 딱딱하죠. 근데 전복은 겉면은 굉장히 딱딱할지 모르지만 속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씹어보면 일단 전복인지 소라인지 아는데,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거를 잘 관점에서 보면 전복은 어차피 귀하잖아요. 임금의 네. 진상품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귀한 해산물인데, 이 해산물을 썰 때 나 전복이요 하고 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단면으로 써는 거예요. 양쪽에 날개가 딱 보이도록. 그리고 또 되게 크게 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자잘하게 썰면 전복이 아니지.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전복 중에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옆쪽에 이제 그 날개면 이제 그쵸. 그 질감이 네. 이렇게 보이면 그건 전복이고. 전복이고 그거 없이 막 썰어 잘게 넣었으면 썰었다. 그건 뿔소라고. 뿔소라고. 나는 여태 뿔소라를 먹었구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죽을 만들어진 걸 사서 데워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뒤에 꼭 보셔야 돼요. 뒤에 보시면 원재료가 소라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많아요. 그런 경우. 그렇군요. 원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게 맛살 네. 이렇게 먹듯이 그쵸. 게살이 아닌 게의 맞아요. 맛이 나는 네. 동태살을 먹듯이 아, 전복죽이라고 했는데 그 재료는 뿔소라 이렇게 뿔소라. 되는 경우가 그쵸. 많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서 네. 직접 집에서 이제 손질을 해서 먹어야 이게 전복이구나 그렇죠. 싶을 것 같은데 손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왜 솔로 이렇게 빡빡 닦아야 네. 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복을 보면은요, 전복이 이렇게 밀착면이 있어요. 밀착면 네. 있죠. 밀착면 옆에 보면 돌기가 있으면서 고기가 굉장히 거뭇거뭇하죠. 네. 그 거뭇거뭇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바다이끼예요. 그 바다이끼를 깔끔하게 다 없애야지만 전복의 비린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바다이끼를 완벽하게 솔로 닦아서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전복의 얇은 면을 숟가락을 대고 딱 띄면 싱싱한 거는 엄청 잘 떼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개옷을 빼내고, 개옷. 예, 내장을 빼내고, 내장. 그 다음에 전복 떼낸 그쪽에 보시면 바로 전복 이빨이 있어요. 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이빨을 꼭 떼어내셔야만 전복에 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복을 아주 맛있게 맛깔스럽게 내가 원하는 만큼 뭐 버터구이 한다 그러면 격자로 칼집 내서 굽거나 아니면 죽 한다 그러면 슬라이스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가끔가다 저는 꽈리고추에 볶아서 잘 먹거든요.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삼각형으로 썰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각가지로 요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저로 떼어내고 네. 솔로 빡빡 닦은 다음에 아니 솔로 닦고 닦을 나서 때는 미리 밑에 그 껍질이 있을 껍질이 때가 있어야? 잘 닦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양쪽에 그 물기를 다 그렇죠. 닦아낸 네. 다음에 수저로 띄고 이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서 그렇죠. 손질해서 네. 먹으면 된다. 네. 해주셨습니다. 벌써 뭐 전복 한 몇 개 먹었죠? 입맛이 지금 네. 수진님께서 약학다식이다 오늘 다이어트 망했네요. 만난 이야기 살살 해주세요. 배고프니까요. 하셨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 전복에 대한 이제 요리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하면 그 껍질도 그렇고 뭐 조개도 뭐 이렇게 진주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전복도 저희들이 한 번씩 살핍니다. 혹시 진주라도 하나 들어있는 거 아닌가? 프린스 앤 더 뉴 파워 제너레이션의 Diamonds and Pearls 듣습니다. 프린스 앤 더 뉴 파워 제너레이션의 Diamonds and Pearls 들이었습니다.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오늘 절세미녀 이보은 요리연구가 그리고 경기 남부 요리의 창시자죠. 훈남 약사 정재현 푸드라이터와 약학다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민균님께서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전복을 회로 먹을 때는 이빨을 제거해야 하는데 삼계탕에 같이 넣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전복 통째로 넣는 걸 보기만 해서요 하셨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껍질까지 해서 같이 넣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껍질과 전복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개웃음 붙어 있는 상태로 해놓고 옆에 있는 이빨은 제거를 하고 다시 껍질에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껍질에 있는 독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낙삼탕이라 그래가지고 막 낙지도 넣고 전복도 넣고 삼계탕도 해서 그걸 잡수시잖아요. 네. 근데 약효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복 이빨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주셔야 좋고요. 개웃은 같이 잡수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개웃에 있는 영양가까지 같이 흡수를 하실 수가 있어서 개웃 떼지 말고 다 같이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장까지. 네. 자, 그럼 오늘의 식재료 드디어 중복을 맞아 전복을 골라봤는데 두 분만의 전복 요리법 좀 알려주시죠. 제가 슬쩍 알려드리면 정재훈 약사는 이미 어제 해 드셨어요. 저도 해 먹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저만 빼놓고 두 분이서? 요리법을 좀 알려주시죠. 갑자기 소리가 확 느껴지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복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전복이 꼭 보양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밑반찬으로도 얼마든지 쓰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반찬으로도. 그래서 전복 깨끗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질을 해서 일단은 칼집을 넣는데 삼각형으로 전복을 썹니다. 삼각형으로. 예, 그러니까 2등분 하게 되면 3개가 나오죠. 그럼 그거 가지고 꽈리고추하고 통마늘을 식용유에 한참 볶는데 거기에다가 들기름을 약간 넣고 볶아줍니다. 그래서 향을 확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복을 넣고 거기에다가 국간장,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파, 맛을 넣고 버무려서 꺼내 놓으시면 전복이 보양식이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밑반찬으로 드셔도 좋고요. 여기에다 조금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메추리알 조금 삶아서 같이 볶아주시면 훨씬 맛있는 반찬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복이 좀 비싸긴 하니까 그걸 이제 좀 더 풍성하게 먹기 그렇죠. 위해서 네. 다른 재료들을 좀 넣어서 그리고 그 양념 갖은 양념들을 다 하게 되면 아침마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전복탕을 한 그릇 거나하게 먹어도 뭐 네. 대접받는 기분이지만
매 끼마다 이렇게 전복 반찬이 밑반찬에 있으면 사랑받는 느낌이죠. 뭔가 대접받는 느낌. 네. 예, 우리 그 느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자, 정지훈 약사님은 어떻게 드십니까? 저는 이제 또 제가 요리를 어저께 인별 거기다 올리니까 네. 사람들이 보고 반응이 이게 전복도 10분 안에 요리가 되는구나. 저도 오늘 충격을 꼭 받으시더라고요. 그거 물어보려고 네. 해서 그게 10분 만에 된 요리입니까?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전복이 손질하기가 의외로 저희 같은 초보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네. 슬라이스해서 냉동한 걸 삽니다. 아, 그 마트에서 네. 파는군요. 네네. 슬라이스 냉동한 걸 사면 뭐 저기 다 제거돼 있어요. 불필요한 거. 이미 다 제거돼 네. 있다. 그거 이제 해동만 시켜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 막국수가 요새 또 엄청 유행이잖아요. 들기름 막국수 요새 그래서 유행이죠. 들기름 막국수를 자신 없는 분들은 밀키트로 준비를 하시고. 아, 두 개 다 밀키트. 네. 예. 그리고 이제 들기름 막국수를 그래서 소스랑 다 준비하셨으면은 네. 그 막국수 준비하시는 데는 2,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너무 오래 끓이면 푹 퍼지거든요. 그 준비한 들기름 막국수 잘 이렇게 예쁘게 세팅하시고 전복을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해동시킨 거를 물에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얘가 좀 이렇게 모양이 오므라지는 것 같다. 그럼 얼른 꺼내세요. 왜냐면 찬물에 이게- 넣었다가. 네. 전복에는 콜라겐 많이 들어있는데 너무 오래 하면은 이게 질겨지거든요. 콜라겐이. 살짝 익었다 싶었을 때 꺼내가지고 들기름 막국수 맨 가운데 맨 가운데. 일렬로 이렇게 쫙 꺼내주시면 저는 어제 막국수에 너무 많이 올려 있는 사진을 보내주셔서 네. 순간적으로 버섯인 줄 알고 아, 이렇게 봤더니 그 전복이더군요. 그게 다 전복이죠. 그 단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게 한 그릇 하면 그게 한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10,000원 정도? 네. 아, 그밖에 안 나옵니까? 네. 왜냐하면 냉동해서 슬라이스한 거는 조금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신 건 없잖아요. 그냥 올려놓으신 거죠.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치. 예. 굉장히 그 요리가 많이 있대. 과학적으로. 그렇군요. 이미 네. 남이 잘 돼 있는 요리를 진열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플레이팅도 요리의 일부다. 그럼요. 그럼요. 네. 예. 대단하십니다. 네. 자, 죽에 전복 내장까지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다. 내장 버리지 말고 다 드셔라. 라고 했는데 네. 죽 말고 그럼 이 전복 내장 따로 뭐 해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굉장히 싱싱한 전복 내장을 막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버터구이에서 전복을 먹었어요. 그럼 그 내장을요 맛술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맛술에 30분. 예, 그러면 아주 탱탱해지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건다시마를 사방 5cm 정도로 자르고요. 파프리카를 사방 2cm 정도 자르고요. 마늘 슬라이스 하고요. 양파도 사방 2cm 정도 싼 다음에 통에다 담으세요. 그리고 뭘 하느냐? 냄비에다가 진간장 2분의 1컵, 국간장 2분의 1컵, 매실청 2분의 1컵. 그리고 물 한 컵을 팔팔팔 끓인 다음에 식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식초를 한 컵을 부으세요. 그러면은 피클 장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것을 아까 전복 내장 쌓아놨던 채소에다가 다 부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딱 이틀 후면 정말 맛있는 전복 내장 피클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요. 여름에 청량감 그 피클 정말 정말 맛있는데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하나 네. 와삭 씹을 때마다. 맞아요. 요거는 완도에 아주 유명한 금일도라고 전복 많이 하는 데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온 메뉴예요. 그렇군요. 이게 역사가 있는 레시피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또 역시 밀키트의 황제, 밀키트의 최고봉은 라면 아니겠습니까? 이 라면은 일단 해산물 들어가면 안 맛있는 해산물이 없는데 오늘 전복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전복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라면에. 근데 뭐 별로 고민하실 게 없는 게요. 네. 끓이다가 마지막에 1분 정도 넣으시면 되세요. 1분 정도면 마지막 됩니까? 1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생전복을 안 쓰거든요. 저희 이미 저기 삶아가지고 그렇죠. 이미 삶아서 냉동이 된 거를 이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잠깐 착각해서 경기 남부는 네. 생건 잘 안 네. 쓰죠. 10분 안에 조리가 끝나야 되기 근데 때문에. 의외로 전복이 이게 조리했을 때 적당히 그 살짝 익히는 게 어려운데 네. 이미 살짝 이렇게 삶아가지고 냉동을 해서 온 게 오히려 초보자들이 요리하기엔 더 쉽고요. 그렇죠. 만약에 요리를 하다가 너무 질겨졌다. 이때는 푹 끓이셔야 돼요. 그래서 라면에는 좀 그때는 부적합하게 됩니다. 마지막 1분. 근데 만약에 생전복을 넣는다 그러면 스프 넣을 때 넣으시면 됩니다. 스프 넣을 때. 네. 그리고 통째로 전복을 넣어서 나중에 베어 무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렇게 잡수시는 게 좋아요. 스프를 먼저 넣는 분도 있고 라면 끓이다가 나중에 넣는 분도 있고. 라면을 면발을 먼저 끓이다가 스프 넣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전복을 그때 넣습니다. 넣어주시면 된다. 그것도 통째로 넣습니다. 자, 전복에 있는 영양 그거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고단백질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단백질, 네.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거의 없는. 있긴 있는데요. 이제 불포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바다에 있는 거다 보니까 미네랄도 풍부하고 대단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렇군요. 여름 보양식으로는 최고인 전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밥식 먹을 식재를 쓰는 약학다시 오늘 전복요리법 이보은 요리연구가 그리고 정재훈 약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